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인도네시아 얘기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인도네시아 얘기하기 싫어요. 인도네시아 얘기하기 싫은데 이 인도네시아 얘네들이 꼭 이슈를 만드네. 아 죽겠습니다 저도. 미국이요, 인도네시아와 미국산 F-15 전투기 판매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서 프라보 수비안토 국방장관과 만난 뒤 이제 구매 결정은 인도네시아에 달려있다. 협상이 아주 잘 진행됐다고 얘기했습니다. KF-21 분담금 8천억 원을 미납한 인도네시아가 라팔과 미라지 2000에 이어 F-15EX까지 전투기 쇼핑을 마구 해대고 있는데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고 불쾌한 일이죠. 지난번에 말씀 올렸듯이 오히려 우리 업체와 정부는 느긋해서 제가 뭐라고 열을 내기도 좀 애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행보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요, 오늘은 외신 내용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의 F-15EX 도입에 관한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계약이 완전히 체결이 된 건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닌데, 하지만 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국방력을 현대화하려는 인도네시아를 확실히 지원하고자 한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인도네시아에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F-15EX 전투기를 구매함으로써 미국과 상호 운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도 언급했죠. 여기에 수비안토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냐? 인도네시아는 비동맹주의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미국,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화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절묘한 외교를 한다고 인도네시아는 자평하는 모양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요, 지난 2월 보잉이 인도네시아에 F-15 전투기 30여 대와 통신체계 등 장비를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어요. 규모는 139억 달러, 약 19조 원 규모죠. 이미 미 국무부는 인도네시아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정치적 안정성, 경제적 전진을 위한 중요한 영내 파트너로 규정했습니다. 무기 판매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안보를 개선하고 미국의 외교적, 국가 안보적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죠. 미국 언론들은 F-15EX 전투기의 첫 수출 사업자로 인도네시아를 유력한 상대로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거래에는요, 아직 미국 정부의 서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미 국무부가 이미 인도네시아에 대한 FMS 판매 가능성을 승인했기 때문에요, 거의 성사된 분위기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미국 언론들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미 F-15IND라는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디까지나 미국 언론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유수프 자우하리 방위시설 청장과 보잉 전투기 부사장 겸 프로그램 매니저인 마크 시어스가 지난 8월 21일 F-15 생산시설에 있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요, F-15IND 24대 구매를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반응은 어떤가요? 프라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도 여기에 참석해가지고요, F-15 생산 라인을 둘러봤대요. 그리고 이 국방장관이요, 여러분 지금 사진 보이시죠? 조종석 아래 자신의 이름이 적힌 F-15 조종석에 앉아서 사진 촬영까지 했어요. 우리 KF-21 런칭기에서 이런 거 안 했거든.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아무튼 이 수비안토 국방장관은요, 우리는 인도네시아를 위해 중요한 F-15EX 전투기를 조달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최신 전투기는 발전된 능력으로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특히 보잉사 관계자들은요, F-15IND의 구성에 관해 적극적으로 어필했다고 해요. 보잉은 보도자료에서 F-15EX에 적용된 디지털 플라이바이워이 시스템, 새로운 전자전 시스템, 최첨단 디지털 콕핏, 최신 임무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이 새로운 F-15IND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실상 다운그레이드 없이 판매할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얘기예요. 보잉 전투기 부사장 이 마크 시어스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 F-15EX의 능력을 따라올 전투기는 없으며 이 플랫폼은 인도네시아를 항공 지배 능력의 최고 자리에 올려놓을 것이다. 또한 보잉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고 전 세계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국제 안보 목표를 진전시킨 데 있어 미국 정부의 헌신적인 파트너로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F-15 시리즈를 운영하는 나라는 단 7개 국가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싱가포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죠? 어느 정도 지역 내에서 급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카타르 버전인 F-15QA가 이 F-15EX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누구도 지금까지 최신 F-15EX 모델을 구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2년 2월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미 국무부는요, 당시 F-15ID 항공기로 알려진 인도네시아에 대한 FMS를 승인한다고 확인했죠. 따라서 인도네시아로서는요, 4.5세대 전투기 중 가장 확실한 하이엔드 전투기를 손에 넣을 기회가 생긴 겁니다. 만약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F-15EX를 손에 넣게 된다면 동남아 최강의 공군력을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라팔도 나쁘진 않죠. 라팔도 나쁘진 않은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랜저와 제네시스 중에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운그레이드가 거의 없다고요? 네, 당초 제안된 패키지에 따르면요, A사 레이더, 그다음에 AN/AAQ 250 이글 수동 능동 경고 생존 시스템, 이게 보통 EPAWSS라고 불리고요. 이게 뭐냐면 레이더 경보 장치, 그다음에 위치 정보 및 강화된 체프 플레이어 기능들이 통합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ADCP2라고 해서 이게 임무 컴퓨터인데 이거 그 최신의 임무 컴퓨터도 여기 적용됐습니다. 그다음에 JHMCS, 그러니까 헬멧 그 마운트죠. 헬멧 마운트. AN/AAQ13 랜턴 포드하고 AN/AAQ33 스나이퍼 고급 표적 포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MS-110 정찰 포드, 그 다음에 AN/ASG34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혀 다운그레이드 요소가 없어요. 다만 소프트웨어에서는 일부 다운그레이드가 예상되는데 거의 이거 그냥 미군이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걸 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성 요소는요, 인도네시아가 라팔 추가 구매를 보류하게 만들었다고 미국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잉 또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도 이제 증명이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MOU까지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 인도네시아가 양해각서에 명시된 24대의 F-15IND를 전량 구매할 것인지 또는 어떤 종류의 무기와 지원이 포함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본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거래 비용 또한 아직은 불분명하고요. 이것들이 언제 인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일정도 불투명하죠. 한마디로 본 계약에 사인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 공군은요, F-15IND와 라팔의 강력한 조합을 갖춘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뛰어난 전투기를 보유하기를 원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 사정은 어떤가요?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은요, 미국과 러시아 전투기를 혼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F-16 A, B, C, D 다 합해가지고 한 33대가 있고, 수호이 30 11기, 그 다음에 수호이 27 SKM 이게 5기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사실상 쓸만한 전투기 전부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라팔을 선택하기 전에 러시아의 수호이 35와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후보에 올려놨었죠. 하지만 그동안 러시아제 전투기를 운영하면서 후속 군수 지원이 대단히 불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인도된 러시아제 수호이 시리즈를 운영하면서요, 이 후속 군수 지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애프터 서비스가 너무 형편없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유로파이터는 여러분 아시죠? 기체 가격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얘가 공대지 능력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얘도 탈락했어요. 한편 이제 록히드 마틴도 입지를 했어요. F-16 블록 72 요거를 인도네시아에 제시했죠.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F-16 바이퍼보다는 F-35A 스텔스 전투기에 더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높은 가격과 유지비용 그리고 다운그레이드 조건 등등이 발목을 잡았다고 하네요. 결국 라팔 42기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요, 기존 F-16하고 수호이 시리즈 합쳐서 49기거든요. 항공기의 성능을 감안할 때 이 49기 전부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요, 사실 진짜 문제가 뭐냐? 우리 KF21 프로그램이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외에서 인도네시아가 KF-21 프로그램 참여하는 거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해외 역시 인도네시아가 KF-21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분담금 지급을 미루면서 진상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언론은요, KF-21 프로그램의 장기 계획에 인도네시아가 회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듯합니다. 불확실하고 검증이 안 된 한국의 KF-21 프로그램보다는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4.5세대 하이엔드 전투기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해외 언론에서는. 그리고요, 실제 라팔이나 F-15EX도요, 세일즈 포인트에서 이 점을 무척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한 만약 KF-21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약속이 이행된다면 2026년 이후에나 전투기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인도네시아 공군은요, 비슷한 시기에 KF-21, 라팔, 그리고 F-15IND를 운영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관련된 막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훈련과 군수 지원 측면에서 인도네시아한테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금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국내외 분위기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인도네시아가 KF-21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하기가 힘들다고 보는 듯합니다. 인도네시아의 F-15EX 도입에 문제는 없나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예산 문제죠. 무기 구매할 때 예산 가지고 다 모든 나라가 전전긍긍하는데, 특히 인도네시아는요, 타이트한 국방 예산으로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그리고 이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과거 러시아와 수호이-35 협상을 할 때 인도네시아 정부는요, 수호이-35의 구입 지불금의 절반을 팜유, 고무, 그리고 다른 원자재 수출의 형태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이런 종류의 거래에 좀 익숙해요.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애프터 서비스 등등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발이 되는데, 하지만 이런 판매 방식은요, 미국한테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차관 형식의 무기 판매에도 굉장히 좀 인색한 편이에요.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F-15EX 구매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요. 이는 인도네시아한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도 있는데요. 과거 1999년과 2005년 사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미국의 무기 금수 조치가 취해진 인권에 대한 우려들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이거 동티모르 사태 때 인권 침해가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에 대한 F-16의 인도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어요, 과거에도.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인권 문제가 조금 더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오갑니다. 그럼 인도네시아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KF-21 미납금과 예산 부족 등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만약 인도네시아가 현재 약속한 F-15EX를 도입하게 된다면, 이는 인도네시아가 영내 주요 공군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진지한 노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외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즉시 전력으로 효과가 크다는 거죠. 또한 앞서 인도네시아가 중국과의 합동 군사 훈련을 재개하자고 중국에 손짓을 했지만, 사실 남중국해 남단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위치와 더불어 중국과의 지속적인 해양 분쟁으로 인도네시아는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 해요. 실제로요, 중국 해경 함정을 동반한 중국 어선들이요, 인도네시아의 남중국해 배타적 경제 수역에 진입한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그냥 어선들만 오는 게 아니라 자국의 해경 함정을 갖춰와요, 얘네가. 그래서 여기까지 원래 뭐 우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요, 궁극적으로 중국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공군력 건설이 시급합니다. 남중국해는 명백한 지역적인 격전지예요.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이 넓은 지역에 효과적으로 전력을 투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고려하는 것은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최첨단 전투기가 있는 거죠. 또한 이 장거리 전투기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어업자원과 천연자원의 보고인 이 해역을 순찰하는 데 사용될 두 척의 프랑스제 스콜펜급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보고급 세 척을 추가 계약했는데 얘네가 계약금 미납했거든? 인도네시아가? 왜 이래?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군데서 걸려, 얘네들이. 그쵸? 미국의 나름의 사정도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경영 위기에 몰린 보잉의 입장에서요, 인도네시아가 만약 F-15EX를 구입한다면 아마도 천군만마를 얻는 기분일 겁니다. 때문에 거의 다운그레이드 없이 인도네시아를 유혹한 거죠. 특히 미 공군은요, 이 차세대 항공 지배 프로그램이 하고 있어요. 뭐 NGAD, 그러니까 Next Generation Air Dominance라고 해서 6세대 항공기가 포함된 차세대 전술기 개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투자를 지금 미 공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F-15EX를 미 공군이 구매할지에 대한 저울질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F-15EX를 구매해서 주병위 공군이 가지고 있는 구형의 F-15를 대체해 주려고 하는데, 근데 예산 문제가 NGAD하고 지금 걸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느 쪽에다 예산을 분배해야 될까, 이런 걸 저울질 막 해요. 미 공군의 현재 계획에는요, 104대의 F-15EX 항공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4대라는 숫자는요, 여러분들, 작년에 미 공군이 구매하기를 원했던 80대보다는 개선한 거죠.
하지만 애초에 계획된 144대보다는 줄어든 겁니다. 한마디로 이 NGAD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종합해보면 미 공군의 계획에서 항공기의 장기적인 전술기 도입 수량이 다소 불투명한 상황에서 F-15EX 기종의 첫 해외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보잉에 엄청난 힘이 될 것임을 미국 언론들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언론들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보잉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의 결론. 네, 지난 이슈 점검에서 말씀 올렸다시피 우리 업체와 관계기관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 역시 외교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될 일을 인도네시아가 벌이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외신들은 인도네시아의 KF-21 프로그램 참여를 매우 불투명하게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계 유수의 항공업체들이 이 틈바구니를 집중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이한 것은 인도네시아는 대통령보다 국방장관이 나서서 모든 계약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정황을 놓고 보면요, 외신, 특히 미국 언론에서 비친 자신감이 허언만은 아닐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돈 안 주면 비행기 안 주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이 KF-21 프로그램 이 사안은요, 그냥 물건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딱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거죠. KF-21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인도네시아와의 파트너십 성공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이 기대보다는 걱정이 되는 게 좀 솔직한 심정입니다. 정부에서나 뭐 업체에서나 지금 뭐 다방면으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니까 뭐 거기에 기대를 걸어봐야 되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좀 상황이 미묘하게 돌아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튼 관련한 소식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